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거울을 보면서 예전과는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은 순간 말입니다. 얼굴이 달라진 것도 같고 몸선이 바뀐 것도 같은데 정확히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고 괜히 마음만 조금 가라앉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특히 외출을 앞두고 옷을 고를 때 이런 기분이 더 자주 들지 않으셨나요? 예전에는 아무 옷이나 입어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옷이 나이에 맞나? 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진 않나? 이런 생각이 스치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이 들면 괜히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늘 입던 옷을 다시 집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나이에 옷이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70세 이후를 살아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생각은 조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은 사치가 아니라 태도가 된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제가 만났던 한 70대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옷을 대충 입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남의 시선을 의식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옷차림은 나를 꾸미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70세 이후에는 얼굴보다 말보다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옷차림입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이미 옷이 나를 대신해서 인사를 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는 옷을 아무렇게나 입는 순간 스스로를 아무렇게나 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옷차림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같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하루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반대로 옷을 조금만 신경 쓰기 시작해도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거울 앞에서 나를 한 번 더 보게 되고 밖에 나가서도 괜히 허리를 펴게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하루의 기분을 바꾸고 하루의 기분이 쌓여 노후의 표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옷차림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의 멋과 노후의 멋은 다릅니다. 젊을 때는 튀는 것이 멋이었다면 노후에는 단정함이 멋이 됩니다. 이 단정함은 비싼 옷을 뜻하지 않습니다. 깨끗함 정돈됨 나에게 맞는 옷을 뜻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말년에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빨리 스스로를 내려놓았다는 말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옷차림이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아무 옷이나 입기 시작했고 그게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옷은 사람을 속일 수는 없어도 자신을 속이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점점 기준을 낮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유행을 따라가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젊어 보이려 애쓰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옷을 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준을 세우느냐 마느냐에 따라 노후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집니다. 혹시 요즘 들어 외출이 귀찮아지고 사람 만나는 자리가 부담스러워졌다면 옷차림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변한 게 아니라 옷에서부터 신호가 왔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70세 이후에 옷차림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옷이 곧 나에 대한 첫 평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말보다, 표정보다,
먼저 옷차림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젊을 때는 행동과 말로 충분히 만회가 가능했습니다. 조금 허술해 보여도 일 잘하면 인정받았고 성격 좋으면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아주 짧은 순간에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70대 어르신은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같은 동네를 다니는데 옷차림을 바꾼 뒤로 인사받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던 사람들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말을 붙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이유가 얼굴도 말투도 아니라 옷차림이라는 걸 곧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70세 이후의 옷차림은 멋을 부리는 문제가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단정한 옷은 이 사람은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먼저 전달합니다. 이 메시지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처음부터 무례하게 대할 이유를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옷이 지나치게 흐트러져 있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평가가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대충 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 평가는 잔인해서 말로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말보다 옷이 더 앞섭니다. 특히 병원, 관공서, 은행 같은 공간에서는 이 차이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같은 질문을 해도 옷차림에 따라 대답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건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먼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0세 이후의 옷차림은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괜한 무시를 줄여주고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게 해줍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옷을 갖춰 입으니 말수가 줄어들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옷이 대신 말해준다는 뜻입니다. 굳이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기본적인 존중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이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70세 이후에는 옷차림이 곧 나의 경계선이 됩니다. 이 선을 분명히 해두면 사람들은 함부로 넘지 않습니다. 이 선을 흐리면 의도치 않게 무례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는 편함만을 기준으로 옷을 고르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단정함을 선택하는 쪽이 결국 마음이 편해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합니다. 70세 이후의 옷차림은 멋이 아니라 존중을 지키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는 실제 생활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옷차림이 달라지면 하루의 태도와 주변의 반응이 동시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70대 어르신은 외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자리가 부담스럽고 괜히 기운만 빠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문제는 사람보다 옷이었습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늘 낡은 점퍼와 헐렁한 바지를 입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 차림으로 밖에 나가면 스스로도 자신감이 없고 괜히 고개가 숙여졌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실제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고도 했습니다. 어느 날 자식의 권유로 옷을 몇 벌 정리하고 단정한 외출복을 하나 마련했다고 합니다. 비싼 옷도 아니고 유행을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몸에 맞고
색이 깔끔한 옷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이분의 외출 빈도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옷이 바뀌니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말입니다.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서게 되고 밖에 나가서도 괜히 허리를 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옷차림은 단순히 남에게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기준이 됩니다. 70세 이후에는 이 기준이 쉽게 무너집니다. 괜찮다는 말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기준이 내려가고 그게 곧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쌓이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도 함께 낮아집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유 없이 무시당한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나에게 보내는 신호가 먼저 약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옷차림은 그 신호를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단정하게 입는다는 건 남에게 잘 보이려는 행동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 선언이 서면 사람 관계에서도 선이 생깁니다. 괜히 무례한 말에 상처받을 일이 줄어들고 상황을 설명해야 할 필요도 줄어듭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옷을 갖춰 입고 나니 사람들이 먼저 조심해주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입니다.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사람은 상대가 스스로를 존중하는지 여부를 아주 빠르게 감지합니다. 그래서 70세 이후에는 옷차림이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말로 싸우지 않아도 되고 감정 소모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 번째 이유를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유행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많은 옷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깨끗함, 단정함, 몸에 맞음,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이 기준이 서면 외출이 덜 부담스럽고 사람 만나는 자리가 덜 피곤해집니다. 결국 첫 번째 이유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70세 이후의 옷차림은 남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70세 이후에 옷차림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옷이 사람과의 거리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 관계는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괜히 피곤한 관계는 줄이고 마음 편한 관계만 남기고 싶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옷차림이 의외로 큰 역할을 합니다. 옷차림은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어떤 거리로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동네 모임에서 자주 불편함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유는 특별한 갈등이 아니라 사소한 무례들이었습니다. 말을 끊는다거나 툭 던지는 농담 같은 것들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계속 불편함이 쌓여갔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은 모임에 나갈 때 옷차림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걸 때의 태도가 바뀌고 농담의 수위도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은 상대를 대할 때 무의식적으로 기준을 세웁니다. 그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외형이고 그 핵심이 옷차림입니다. 단정한 옷은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신호를 줍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편하거나 관리되지 않은 차림은 경계를 흐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의도치 않게 선을 넘기기 쉬워집니다. 70세 이후에는 이 경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젊을 때처럼 바로 반응하거나 강하게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선을 만들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옷차림은 그 선을 가장 조용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옷차림은 어떤 사람을 끌어들이고 어떤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단정하고 정돈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비슷한 결의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대화도 조심스럽고 관계도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면 아무렇게나 대하는 사람들도 모이기 쉽습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옷을 바꾸니 만나는 사람이 바뀌더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사람은 비슷한 신호를 보내는 사람끼리 모이기 때문입니다. 70세 이후에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일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애초에 상처받을 가능성을 줄이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 선택 중 하나가 바로 옷차림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거리 조절을 해주는 도구입니다. 특히 가족이 아닌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 효과는 더 큽니다. 동네 사람 모임, 취미 모임, 병원 대기실 같은 공간에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단정한 옷은 나를 조심스럽게 대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친근함을 막아줍니다. 이 덕분에 관계가 가벼워지지 않고 적당한 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가장 피곤한 관계는 애매한 관계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관계가 가장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옷차림은 이 애매함을 정리해 줍니다. 나는 이 정도 거리까지만 허용하겠다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70세 이후의 옷차림은 사람과의 거리를 정리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이 서면 관계가 단순해지고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보호받는 느낌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로 70세 이후에 옷차림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옷이 하루의 마음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하루의 기분은 아주 사소한 것에 의해 크게 흔들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이 무겁게 느껴질 때 괜히 하루가 귀찮아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때 옷차림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입은 날과 마음 먹고 단정하게 입은 날의 하루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 차이는 밖에 나가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단정한 옷을 입으면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서게 됩니다. 어깨를 펴고 자세를 고치게 되고 표정도 조금 달라집니다. 이 작은 변화가 하루 전체의 흐름을 바꿉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괜히 움츠러들지 않고 말도 또렷해집니다. 제가 만났던 한 70대 어르신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옷을 갖춰 입은 날은 집에만 있어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아무렇게나 입은 날은 괜히 스스로가 처량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이 느낌이 반복되면 하루하루가 무기력해진다고도 하셨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이 무기력이 가장 위험합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꺾이기 때문입니다. 옷차림은 이 마음을 붙잡는 가장 쉬운 장치입니다. 운동이나 여행보다 훨씬 부담이 적고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옷차림의 영향은 커집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가 옷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집에만 있어도 잠옷 차림으로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지면 생활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그 경계가 무너지면 하루가 하루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70세 이후에는 집에 있을 때도 최소한의 외출복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습관 하나로 생활의 리듬이 유지됩니다. 한 어르신은 아침에 옷을 갈아입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옷차림은 결국 마음을 깨우는 스위치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켜는 스위치입니다. 이 나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단한 목표가 아닙니다. 하루를 무너지지 않고 보내는 힘입니다. 옷차림은 그 힘을 조용히 만들어줍니다. 괜히 우울해지는 순간을 줄여주고 스스로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70세 이후의 옷차림은 하루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기둥이 됩니다. 이 기둥이 서 있으면 하루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하루가 쌓여 남은 인생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70세 이후에 옷차림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멋을 부리라는 조언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첫째로, 옷차림은 나에 대한 첫 평가가 되어 불필요한 무시를 막아줍니다. 둘째로, 사람과의 거리를 정리해 주어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옷차림은 하루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3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노년의 삶은 훨씬 안정되어집니다.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남을 의식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나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비싼 옷도 화려한 유행도 필요 없습니다. 단정함과 깨끗함,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가볍고 단단하게 만드는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